노인 아파트 불법 기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LA 카운티 검찰청은 카운티 정부 법률 자문단을 포함하는 합동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타운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끈질긴 역전승에 코로나 사태 속에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았다는 반응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의 시한을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복잡한 분위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2주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폭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 오늘 밤 자정 마감됩니다. 하지만 투표센터를 방문하는 조기 투표나 현장 투표는 선거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네, 추가 경기 부양안 타결 여부가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조속 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인 아파트 불법 기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 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LA 카운티 법률 자문단까지 수사팀이 합류했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현장 방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 아파트 불법 기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LA 카운티 검찰은 오늘 합동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청 내 수사팀에 카운티 정부의 법률 자문단, 즉 카운셀까지 합류시켰습니다. 검찰청은 선거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수사도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We've provided all information to Los Angeles County Council. 카운셀은 검찰의 협조를 받아 우선 현장 조사부터 실시했습니다. 선거국은 이미 모든 자료를 검찰청 합동수사팀에 넘긴 상황입니다. Yeah, we provided information to the county council and district attorney's office related to what was alleged, and at this moment they are investigating as we speak. 검찰 합동수사팀은 투표용지를 다량으로 수거해간 한인 여성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주나 연방 그리고 대통령 선거보다는 LA 시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검찰청과 선거국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 30-40대로 추정되는 한인 여성이 한인타운 부근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 불법으로 기표한 다음 사인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받아가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명성부 그 자체였습니다. LA 다저스의 끈질긴 저력은 대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까지 찾았습니다. 한인 업소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됐습니다. 보대 전용 기자입니다. 7차전 벼랑 끝에서 홈런 2방으로 완성시킨 통쾌한 역전 드라마. 특히 다저스는 시리즈 전적에서 3승 1패로 뒤지던 상황에서 내리 3연승하며 극적인 월드 시리즈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우승에 목말랐던 한인 야구 팬들의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경기 잘했고요. 진짜 시리즈에서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이렇게 월드 시리즈에 진출해서 너무 기쁩니다. 4년 안에 3번째인데 이번에는 꼭 우승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한인 요식업소들에게도 모처럼 희소식입니다. 다저스의 이번 월드 시리즈 진출로 잠시나마 반짝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월드 시리즈는 최지만 선수의 탐파베이와 맞붙게 돼 더욱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최지만 선수가 있는 템파베이하고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 다저스 이번에 어렵게 올라간 만큼 좀 더 힘내주시고, 이걸 기회로 우리 한인사회 각 음식점들이나 우리 많이 찾아주셔서 같이 응원하고. 지난 4년 동안 무려 3번째 월드 시리즈 우승 도전. 내일 오후 5시 9분부터 시작되는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를 선발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의 마감 시한을 정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막판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머누신 재무장관과 1시간이 넘는 협상을 마친 펠로시 의장 측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한 뒤 내일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시한으로 정한 내일쯤에는 협상 타결 여부가 좀 더 확실해질 것이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 내의 상반된 분위기가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네, 테이블 하나에 모여 앉을 수 있는 최대 인원 6명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역 수칙이 최근 들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 노래까지 부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 7명과 LA 한인타운의 한 주점을 찾은 40대 송모 씨. 주점 매니저는 LA 카운티 보건국 검사관이 나오면 2명은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페리오 영업을 할 때 한 테이블당 6명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8명이 갔었는데 원래는 한 테이블에 6명밖에 못 앉게 돼 있는데 앉아 있다가 검사가 나오면은 2명은 다른 데로 좀 피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점은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6피트 간격을 둬야 하는 카운티 방역 지침이 실종됐습니다. 손님 간의 4피트 간격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업소에 대해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CT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손님을 물론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못하다가 바이러스가 더 번진다거나 혹시라도 나와서 적발이 된다거나 하면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안 좋지 않나. 보건국은 방역 지침을 어기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인 업주들. 보건국은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방역 수칙을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참으로 다행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2주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3,039명으로 14일 전 1일 평균 확진자 수보다 7%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번 환자 수까지 2주 전에 비해 160여 명 감소했습니다. 2주 사이 확진자 수가 2배 이상으로 폭증한 뉴멕시코 등 최근 45개의 주에서 재확산 조짐이 보여 감소 추세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폭이 완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든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주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감소세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오늘 하루 923명의 확진자와 722명의 입원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확진자 중 18살에서 29살의 젊은 층의 비중이 지난 5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땡스기빙 연휴에 앞서 최근 잦아지는 소규모 모임과 가족 행사를 줄이고 실내보단 야외에서의 모임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겨울철 코로나 급증 추세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주까지가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은 전국에서 코로나19 가을철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부터 추수감사절 사이 전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7만 명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6일 전국의 1일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무려 7만 명에 근접한 6만 9,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2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같은 날 콜로라도와 위스콘신 등 무려 10개 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는 5만 6천 명을 넘어서면서 12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하루 확진자 7만 명은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지난 7월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유럽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는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 지방의 자치정부는 전면 봉쇄령을 선언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밤 9시부터 통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7,000여 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남서부 지역 웨일스가 전면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17일 동안 필수 업무 종사자가 아니면 모두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We have now reached the difficult decision to introduce a 2-week fire break starting at 6 p.m. on Friday this week. 지난 3월 시행했던 수준의 엄격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공보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술집과 식당, 학교, 교회 등 집합장소는 모두 문을 닫고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이웃 간 만남이 금지됩니다. 오스트리아도 실내와 야외에서의 사적 모임 인원을 각각 6명과 12명으로 제한하고 스위스도 공공장소에서 1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중부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속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해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도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선거인단 확보 수가 거의 2배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치 분석 기관들의 지지율을 이용해 선거인단 확보 수를 추산했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는 226명,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 캠페인 측은 투표일이 아직 보름이나 남아있는 만큼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계를 여전히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유권자 등록 기간이 오늘 밤 자정에 마감됩니다. 하지만 투표센터를 방문한 현장 투표나 조기 투표는 투표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15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우편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는 오늘 자정까지 등록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시민권자들도 조기 투표 센터에 가면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후 즉석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기 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됩니다. 만약 유권자 등록을 못했을 경우 선거 당일 투표센터를 찾아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센터는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문을 엽니다. 유권자 등록은 오늘 자정 이전에 카운티 선거국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염병 최고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을 오늘도 비난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대규모 유세전을 오늘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주말도 쉬지 않고 경합주 유세를 이어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We're way ahead of where we were in 2016, and I've done things that nobody's ever done. We built the greatest economy in the world, and we're building it rapidly again. 여론조사 전문 매체인 538는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확률을 88%, 트럼프 대통령은 12%에 불과하다고 집계했습니다. 다만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4.1%포인트로 좁혀졌다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감염은 8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방역 대책을 주장하던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을 비난했습니다. There's a bigger bomb if you fire him. But Fauci's a disaster. I mean, this guy, if I listen to him,
we'd have 500,000 deaths. 오히려 마스크는 필요 없다. 감염을 방치하자는 전문가가 백악관 코로나 대응에 전면에 섰습니다. We should be fine with letting them get infected, generating immunity on their own, and the more immunity in the community, the better we can eradicate the threat of the virus. 겨울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두기 없는 대규모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선거에 패배한다면 미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조성했습니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은 특보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Could you imagine if I lose my whole life? What am I going to do? I'm going to say I lost to the worst candidate in the history of politics. I'm not going to feel so good. Maybe I'll have to leave the country. I don't know. 한 달 전에도 선거에서 진다면이란 전제를 달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If I lose to him,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 will never speak to you again. You'll never see me again. 이번엔 미국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발언 수위를 높인 겁니다. 민주국가 대통령 선거에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불안감을 조성한 겁니다. 스스로 진다는 표현까지 쓴 건 절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란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적 경합주인 미시건 유세에선 강력한 방역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감옥에 가두란 청중들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You got to get your governor to open up your state, okay? Lock them all up. 얼마 전 미시건 주지사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극우단체 회원들이 체포된 뒤여서 대통령이 테러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가족도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막말과 극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기 투표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흑인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율은 오바마 전 대통령 선거 당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흑인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즘 중국 시민들의 애국주의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물품 배송을 중단하는 회사까지 생겨났습니다. 일부 중국인들까지 과도한 애국주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물류업체 윈다가 한국 지사 계정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방탄소년단 관련 물품은 잠시 배송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모두 아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상을 받으면서 한국 전쟁에 관해 말한 걸 문제 삼는 걸로 추정됩니다.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일주일 전 논란이 제기됐다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중국 5번째 규모의 물류업체가 다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윈다를 애국기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제품을 구매해오던 중국 팬들은 반발했습니다. 세관에서도 정상 통관을 해주는데 기업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앞으로 다른 물류회사를 이용하겠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윈다는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기획상품인 생수를 놓고도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 민주화운동가 조슈아 웡이 생수 이름이 물처럼 흐르듯 시위를 한다는 민주화운동 기조를 연상시킨다며 지지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싸잡아 비난한 겁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에선 최근 애국주의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데 안팎에선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칩 부문을 인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 가격은 100억 달러 내외라고 합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사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썼습니다. 인수 가격은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4천억 원으로 협상이 임박했고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저장 장치인 메모리 반도체 모두를 생산하는 인텔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실적이 부진하자 사업 처분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의 사업 구조는 이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쏠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등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향후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인수에 나서면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의 덩치를 더 키우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의 핵심 메모리 반도체 시설인 낸드 플래시 공장이 중국 다롄에 있는 만큼 SK 하이닉스가 이 시설을 인수하면 중국 내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쥐가 살고 있는 도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시카고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시는 그 다음인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회가 4차 코로나19 구해기금 수혜 대상을 기존 9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한인회는 오는 24일 토요일까지 구호기금을 신청한 한인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1인당 $500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비즈니스, 사무실 등을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한인으로 LA는 물론 오렌지, 벤츄라,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도 포함됩니다. 오는 31일로 다가온 할로윈을 맞아 드라이브뚜루로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서 열리는 혼토인 LA는 대면 접촉 없이 드라이브뚜루로 할로윈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호박 장식들을 마련해놨다며 많은 가족들이 찾아와 즐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에 서비스를 단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단정과 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 전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15%가 한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인권단체 아시안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는 접수된 증오범죄는 전체 46개 주에서 발생했고 모두 2,680건에 달했으며 한인 피해자는 15.4%로 두 번째를 차지해 한인들에 대한 증오범죄와 차별 행위가 생각외로 심각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코펠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실종된 지 한 달여 만에 인근 호수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의 시신이 지난 8월 19일에 발견됐지만 실종 신고가 9월 12일에 접수되면서 신원 파악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도계 남편이 실종 수주 후에 뒤늦게 신고한 점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네, 홍콩 민주화 시위에 자주 참가했던 한 할머니가 14개월 동안 실종된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뒤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송욱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6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영국 국기를 흔드는 여성, 64살의 홍콩인 알렉산드라 웡입니다. 민주화 시위 현장에 항상 함께했던 웡에겐 웡 할머니란 별명도 생겼습니다. 當時嘅港英政府1997年之前咧，英國人為我哋建立咗好多嘢，包括我哋嘅三權分立。 그런데 지난해 8월 경찰에 둘러싸인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14개월이나 지나 최근 홍콩에 돌아온 웡은 중국에서 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웡은 홍콩 근처 중국 당인 선전의 집에 가려다가 접경 검문소에서 붙잡혔고 45일 동안 구금시설에서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我一路都唔知我係咩罪啊！我冇喺大陸度示過威，亦都我從嚟都一生人都冇參加過任何政治團體或。 중국 국기 앞에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Very hard time for me. In my whole life, I never had such kind of terrible experience before. 1년간 선전에 머무른다는 보석 조건이 충족된 뒤에야 이달 초 홍콩에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웡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타이완으로 밀항하다 체포돼 중국에 구금된 홍콩인 12명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웡의 경험은 중국 공산당 통제 아래 불투명한 사법체제에 대한 홍콩인들의 두려움을 생생히 보여줬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33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사유하는 왕실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태국의 젊은 층들은 군주제를 개혁하고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태국 정부는 지난 15일 5사람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뉴스나 문자 메시지 전달도 금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2만 명 혹은 수천 명이 모이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야당을 강제 해산한 브라윷 짜노차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데 교복 입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20, 30대 직장인들이 주축입니다. นี่ก็รู้สึกอย่างแรกคือโกรธคือเอาง่ายคือฝั่งรัฐไม่ได้มองเรามีค่าเท่ากันนะคะแค่เพราะว่าเห็นต่างไม่ได้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 과거 반정부 집회의 경우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서민층이 주도한 것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국왕을 신처럼 받들었던 기성 세대와 달리 왕실 모독죄 폐지 같은 군주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즉위한 현 국왕의 복잡한 결혼 생활과 왕실 재산의 사유와 논란 때문입니다. 거기에 33조 원이나 되는 왕실 재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심각한 빈곤층 문제도 젊은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จริงแล้วการที่มีเขาอยู่มันไม่ได้ทำให้เศรษฐกิจหรือบ้านเมืองดีขึ้นเลยคือ6ปีที่ผ่านมาค่ะเหมือนมันเป็นการพิสูจน์หลายๆสิ่งหลายๆอย่างอย่างเงี้ยค่ะ 경찰이 물대포까지 동원해 강제 해산하고 시위 주도 인사들을 체포했지만 젊은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경찰을 따돌리고 게릴라식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